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융합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능형 시스템 및 병렬 컴퓨터 구조 연구실에서 AI 모델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이렇게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 2달 전쯤에 IISWC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메모리 카파시티 컨스트레인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지는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유니파이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UVM에서 다양한 병렬화 기법들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 그래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딥러닝 모델들의 사이즈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에 GPU 메모리 용량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GPT-3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 GPU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의 GPU를 활용해서 멀티 GPU 트레이닝 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3090 2대와 A6000 2대, A6000 4대를 활용해서 다양한 병렬화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GPT 모델과 OPT 모델들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이즈가 큰 모델들, GPT 6.7b나 OPT 13b 모델의 경우에는 많은 여러 대의 GPU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병렬화 기법을 적용했을 때에도 끝까지 학습되지 못하고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된 GPU 메모리 용량으로 인해서 사이즈가 큰 대규모 모델들을 학습하지 못하는 메모리 카파시티 컨스트레인트가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유니파이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통합 가상 메모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디폴트 GPU 프로그래밍 모델인 Copied and Execute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줄여서 CTE 모델은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CPU에서 GPU로, GPU에서 CPU로 메모리를 복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유니파이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제안되었는데요. 직역하면 통합 가상 메모리죠.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동일한 포인터를 사용해서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메모리를 복사하는 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UVM은 디맨드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CTE 모델의 경우에는 커널을 런치하기 이전에 모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반면에 UVM은 디맨드 페이징 기법을 활용해서 이 위에서 돌아가는 모델이 그때그때 요청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그때 GPU 메모리에 로딩을 해주는 요구에 따른 페이징, 디맨드 페이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GPU 메모리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금 앞에 그림을 보면 GPU 메모리가 풀로 꽉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 특정 데이터를 요청하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페이지 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GPU 메모리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GPU 메모리가 꽉 차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GPU 메모리는 일부 데이터를 CPU로 쫓아내는 페이지 이빅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는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페이지 폴트를 핸들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UVM을 사용하면 GPU 메모리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오버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폴트를 핸들링하는 과정 자체가 평균적으로 45에서 6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시스템상에서 이런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UVM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프리패칭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패칭은 말 그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예측해서 미리 GPU에 올려놓고요. 이를 통해서 페이지 폴트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엔비디아는 Tree Based Neighborhood (TBN) 프리패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MB 단위의 데이터 블럭에 대해서 트리 구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를 더 작은 64KB의 서브 리전으로 나누어서 4KB짜리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그 페이지만 GPU 메모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가 속해 있는 64KB 전체를 프리패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2MB라는 단위가 사실 UVM의 메모리 위계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UVM은 특정 프로세서의 가상 주소 공간인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지칭하는 것이 있고,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살펴보면 연속적인 메모리에 할당된 범위인 버추얼 어드레스 레인지가 있고요. 이 레인지를 앞에서부터 2MB로 나눈 하나의 블락을 버추얼 어드레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TBN 프리패처는 이 하나의 버추얼 어드레스 블락에 대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UVM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디폴트 CTE 모델과 UVM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CTE 모델에서 좀 효과적인 병렬화 기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UVM에 가져왔을 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죠. UVM 환경에서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할 때 다양한 병렬화 기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좀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다양한 병렬화 기법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럴렐리즘은 크게 데이터 패럴렐리즘과 모델 패럴렐리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럴렐리즘은 특정 GPU에 주입하는 인풋 데이터를 나누어 줌으로써 병렬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모델 패럴렐리즘의 경우에는 모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렬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 기법씩 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DDP는 이제 전체 모델을 각각의 GPU에 복제를 하고 인풋 데이터를 나누어서 주입해주는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기법마다 패럴렐리즘 그래뉼러리티라고 하는 거를 좀 특수하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DDP의 경우에는 주입해주는 인풋 자체에서 병렬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레벨 그래뉼러리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로인데요. 이 제로는 모델 스테이트를 분할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레벨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로 1은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분할해주고요. 제로 2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와 그라디언트를, 제로 3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그라디언트, 모델 파라미터까지 모두 분할을 해주고 있는 기법입니다. 때문에 파라미터 레벨 그래뉼러리티로 정의를 하였고요. 모델 패럴렐리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 PP는 각각의 레이어를 각 GPU에 분할해서 할당을 하고요. 이로써 만들어진 여러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파이프라인식으로 동작하는 병렬화 기법입니다. 레이어들을 분할해서 할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레벨 그래뉼러리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서 패럴렐리즘 TP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쪼개는 방법입니다. 텐서 자체를 쪼개고 있기 때문에 텐서 레벨 그래뉼러리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병렬화 기법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이를 UVM 환경에 적용해서 좀 여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를 UVM을 사용하도록 변경해서 빌드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실험은 A6000 2대와 A6000 4대의 실험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4GPU 실험 결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에 4가지 테이크어웨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인 패럴렐리즘 그래뉼러리티가 결국 학습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테이크어웨이인 GPU 개수를 늘렸을 때 그럼 확장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인데요. 저희가 정의한 이제 그래뉼러리티에 따라서 통신 양, 통신 횟수, 통신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좀 손쉽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상황을 좀 가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정의한 그래뉼러리티에서 가장 양극단에 위치한 병렬화 기법이 DDP와 TP입니다. DDP는 모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체 모델을 복제하기 때문에 가장 코스 그레인드한 그래뉼러리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TP는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를 쪼개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게 분할하는 파인 그레인드한 그래뉼러리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병렬화 기법은 통신량과 통신 횟수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DDP는 전체 모델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한 번에 올리듀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통신되는 데이터 볼륨 자체는 크지만 통신 횟수는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TP는 잘게 나누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통신되는 데이터 볼륨은 작지만 훨씬 자주 통신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엔드투엔드로 학습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TP, 제로, PP, DDP의 순서로 학습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UVM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패럴렐리즘 그래듈러리티가 파인 그레인드 할수록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UVM을 사용해서 GPU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순간 얼마나 자주 통신하는지 보다는 얼마나 잘게 나누어서 작게 통신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 패럴렐리즘 그래듈러리티가 파인 그레인드 할수록 UVM에서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럼 GPU 개수를 늘렸을 때 그 확장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에서 4대로 GPU 대수를 늘리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DDP는 전체 모델을 GPU에 복제를 하기 때문에 GPU 개수를 늘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각각의 GPU에 주입해주는 인풋 데이터가 작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제로는 모델 스테이트를 더 잘게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듈러리티가 더 파인 그레인드해진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는 각각의 GPU가 담당하는 레이어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증가를 하고요. 때문에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TP는 앞서 말씀드린 제로와 좀 유사하게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를 더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더 파인 그레인드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시간을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2GPU의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4GPU에서 학습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내지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TP, 제로, PP, DDP의 순서로 4GPU 학습 시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UVM 환경에서 병렬화 기법에서 GPU 개수를 늘렸을 때 더 잘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GPU 개수를 늘릴수록 더 잘게 쪼개지는 병렬화 기법이 결국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테이크어웨이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논문은 올해 IISWC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4개의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공유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테이크어웨이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메모리 캐퍼시티 컨스트레인트라는 문제를 유니파이드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또 UVM 환경에서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떠한 병렬화 기법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셨을 텐데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융합전공 석사과정 이승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연구는 MAR-SEG으로 올해 9월에 미카이 학회에 게재되어 오랄 발표를 했던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최근 비전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모델의 표현학습을 실제 의료 영상 분석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세그멘테이션 성능 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 그래프는 국가암정보센터의 최근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암종의 5년 생존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은 대장암, 초록색은 간암, 빨간색은 췌장암을 나타내고 췌장암의 경우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낮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암학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15.9%, 그리고 4기의 경우 3%에 불과한데요. 이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일수록 영상 기반 진단과 치료 계획의 정밀도가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의료 영상, 특히 CT 기반 암 진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장기화 종양의 분할, 즉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실제 CT 영상에서 이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종양은 크기가 매우 작거나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또
또 주변 조직과의 명암 대비가 낮기 때문에 경계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또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촬영 장비나 조건에 따라 동일한 장기라도 모습이 크게 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가 일일이 슬라이스를 그려넣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관찰자 간 편차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분할해주는 AI 모델이 필수적인데요. 기존의 AI 기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주로 CNN과 트랜스포머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유넷과 같은 CNN 기반 모델의 경우 지역적인 패턴과 경계 정보는 잘 포착하지만 복잡한 장기 구조나 장거리 의존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윈 유넷과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장기 전체 형태나 주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지만 미세 경계 표현에는 CNN보다 못한 정밀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랜스 유넷과 같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구조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퓨전과 레이턴트 디퓨전과 같은 생성형 모델을 세그멘테이션에 도입하려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영상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생성형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에는 비전 분야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생성 기술의 빠른 발전이 있습니다. 비전 분야에서는 겐 이후에 디퓨전과 레이턴트 디퓨전이 등장하며 고품질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기반의 VAR과 MAR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생성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순히 이미지 생성이 아닌 더 정교한 시각적 구조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은 이미지를 1차원 시퀀스로 펼친 뒤에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이라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생성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발표된 VAR 모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중 해상도의 토큰 맵으로 변환하고 낮은 해상도부터 높은 해상도까지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디퓨전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의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생성 모델은 MAR, 즉 마스크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MAR은 KL 레귤러라이즈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연속적인 레이턴트 공간으로 변환하고 이 레이턴트 상에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과 디퓨전 리파인먼트를 결합해서 전역 구조와 미세 디테일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즉 디스크릿 코드북을 사용하는 VQ 기반의 모델들과 달리 양자와 손실을 피하면서도 구조적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를 더 자연스럽게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의료 영상에 특히 더 적합한데요. 장기 형태와 같이 장기 전체의 형태와 위치 같은 전역적 문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종양의 불규칙한 경계나 미세 특징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MAR이 이 두 요소를 모두 잘 반영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MAR을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흐름과 동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한 MAR 세그의 구조와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AR 세그는 크게 두 단계, 즉 MAR을 사전 학습하는 단계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인 튜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CT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한 뒤에 이를 이용해 MAE, 오토 리그레시브 예측과 디퓨전 기반 정제 과정을 포함한 MAR을 먼저 사전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MAR 모델이 가진 표현 능력을 이용해서 스테이지 2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미세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가진 특징을 잘 융합하기 위해 저희는 GPUF 모듈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인 FPN 헤드를 통해 최종 분할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먼저 스테이지 1의 사전학습 과정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L16 토크나이저를 이용해 CT 이미지를 잠재 표현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양자화된 벡터가 아니라 연속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적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잠재 표현지에서 일부 패치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MA 인코더는 마스킹된 상태에서 전역 문맥을 학습합니다. 이어서 MA 디코더는 인코더가 제공한 이러한 전역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영역을 의미 있는 정보로 채워 넣습니다. 이후에는 MA 디코더가 복원한 이런 잠재 표현을 조건부 정보로 활용하여 디퓨전 네트워크가 마스킹된 부분을 디노이징 방식으로 복원하며 구조적 형태와 미세 경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이 사전학습에 저희는 간과 최장의 CT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후 실제 분할 단계인 스테이지 2에서는 KL16 인코더와 MA 디코더만 미세 조정하고 MA 인코더는 얼린 채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는 MA 인코더가 스테이지 1에서 전역 구조를 충분히 학습했고 이제 KL16 인코더와 MA 디코더만 분할 태스크에 맞게 미세 조정한다면 좀 더 세밀한 경계 특징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합 모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은 사전 학습된 MAR 모델에서 인코더가 제공하는 글로벌 문맥 표현과 디코더가 제공하는 로컬 디테일 표현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모듈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추출한 특징 맵을 2D 구조로 재배열한 뒤 채널 차원에서 컨캣하여 하나의 대형 피처 맵을 만듭니다. 이렇게 얻어진 피처 맵을 스페이셜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이 병렬로 배치된 구조에 넣어주는데요. 스페이셜 어텐션은 채널 차원을 민 맥스 풀링을 이용하여 축소함으로써 중요한 공간 위치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양 주변의 미세한 대비 차이를 강조해 주거나 장기 내부의 특정 구조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중요할 때 이를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채널 어텐션은 공간 영역을 축소하여 채널별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때 로컬 특징과 글로벌 특징 중에 어떤 것에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를 조절합니다. 그 후에는 두 어텐션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채널축 기준으로 컨캣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쳐 최종 출력 특징 맵을 얻습니다. 이제 사전 학습된 MAR을 실제 분할 작업에 활용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먼저 스테이지 1과 동일하게 입력 CT 영상을 KL16 인코더로 잠재 표현으로 바꾼 뒤 프로즌 상태의 MA 인코더와 학습 가능한 MA 디코더를 거칩니다. 이를 집합 모듈을 통해 합성하면 고수준과 저수준 정보가 모두 담긴 글로벌 로컬 특징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출력된 특징 맵을 상위 레벨의 특징 맵과 탑다운 형식으로 합산하는 FPN 구조로 최종 분할 마스크를 출력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제 해부학적 전형 문맥과 세밀한 경계 정보가 모두 반영된 정확한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MSD라는 챌린지 데이터셋으로 그 중에 판크레아스, 리버, 스플린, 콜론 총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 총 7가지와 저희 모델을 비교했는데요. 평가 지표로는 두 집단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다이스 스코어와 두 집단이 겹친 정도를 나타내는 IOU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이시는 표는 이제 정량적 결과입니다. 두 매트릭 모두에서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저희 모델이 가장 높은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고 또 리버 튜머의 경우 저희 모델이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과는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콜론 캔서의 경우 다른 모델들은 대부분 어려워했는데요. 저희 모델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모델에 비해 9%의 다이스 스코어 향상을 보였습니다.
정성적 결과에서도 저희 모델의 강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이제 판크레아스 튜머, 즉 췌장 종양의 경우 종양 주변의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서는 종종 과소분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델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유사하게 세밀한 경계를 잘 분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리버 튜머, 즉 간 종양이 나타난 CT에서 위 빨간 박스를 확대한 그림인데요. 우측 경계를 봐주시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저희 모델이 부족한 부분 없이 GT와 유사하게 잘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MAL 세그가 바운더리 센시티브 피처를 잘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 튜머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저희 모델만이 이제 유일하게 부분 표시되어 있는 4군데의 간 종양을 모두 잘 포착하였습니다. 콜론 캔서, 즉 대장암의 경우 장기 구조가 복잡하고 종양 형태가 특히 더 불규칙해서 기존 모델들은 안정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저희 모델에서는 정량적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과 함께 2가지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피처를 퓨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컨캣을 한 경우,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 둘을 연결한 경우보다 저희 지파프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스플린과 판크레아스 튜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각각에서 어떤 레이어를 추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중간에서 뽑는 것보다 마지막 4개의 레이어에서 뽑아서 퓨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MAR 기반의 생성 표현 학습을 의료 영상 분할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생성형 모델들이 앞으로 어떤 의료 영상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요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생성형 기반 사전학습은 라벨이 적은 환경에서도 모델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부학적 변형을 가진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 영상 분야의 고질적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 둘째, MAR과 같은 생성형 레이턴트 모델은 저희가 사용한 분할에 그치지 않고 분류나 악성도 예측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 모델로의 확장성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성형 표현학습은 이제 도메인 시프트에 강해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촬영 장비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일관된 분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연구인 MAR 세그는 단일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모델이 의료 영상 분석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